안녕하세요, QM 벤츠입니다.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품 그래픽카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EMTEC 제품인데요. EMTEC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로컬 브랜드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지포스 RTX 4070 Ti 게임락, 일명 보석바라고 하죠. 게임락 제품을 가져왔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EMTEC의 게이밍 프로를 가지고 언더볼팅 그런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오늘은 보다 제품에 집중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가 굉장히 거대해요. 4070 Ti가 위로는 4080도 있고 4090도 있고, 현재까지는 막내에 속하는 그런 모델인데, 물론 그 이후에 4070 노말이라든지 그런 루머도 나오고 있죠. 그때까지는 어쨌든 막내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대한 박스를 자랑합니다. 자, 박스 크기가 굉장히 거대하고 보석바라는 어떤 애칭, 별칭답게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로 그 크리스탈이 빛나는 듯한 이런 외형으로 RGB LED가 전면을 수놓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락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기가 GDDR6X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RGB 지원하고 제로펜 기술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펜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고, 사실 RTX 30 시리즈부터 초창기 보석바 에디션의 외형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말해서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충격적이다, 이 정도까지 인상을 받았는데, 어느덧 그 특유의 외형과 개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자, 패키지 뒷면을 먼저 칭찬하고 싶은 거, 제가 이제 EMTEC 제품 하면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죠. 패키지가 한국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현지화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가독성이 좋은 한글로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요. GDDR6X 메모리, 제로펜 기술, Y 포뮬러 핀, 이거는 히트싱크에 접목된 기술인데 공기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끝부분을 Y자로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RGB LED 지원하고 게일 헌터 펜, 그러니까 펜 블레이드 상에 이제 길을 내줘서 공기가 역시 원활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 메탈 백 플레이트, 허니컴 브래킷, 벌집 모양의 브래킷 타공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형이나 사각형 이런 거보다는 공간 효율이 뛰어난 그런 구조입니다. 원투 싱크 ARGB 케이블 지원하고 있고, 안티 그래비티 플레이트, PCB 휨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프레임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고객 센터. 이 고객 센터 폰트를 굉장히 크게 제작을 해서 박아뒀습니다. 그만큼 EMTEC 하면 물론 제품 자체도 쓸만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어떤 AS 후속 조치에 대한 신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패키지 여기까지 살펴보고 바로 개봉해서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 Ti 성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전세대 플래그십 RTX 3090 Ti와 비교해서 대동소이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K 해상도로 가게 되면 3090 Ti 대비 다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픽카드 매뉴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다 꺼내 볼게요. 묵직하긴 한데 엄청나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백스가 있고,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요거 쓸데없는 거는 내려놓고, 액세서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당연히 국내 기업 EMTEC답게 한국어가 모두 적용되어 있어요. 안쪽에도 보시면 모두 한글입니다. 폰트도 큼직큼직해서 가독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박스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16핀 보조전원 단자 변환 케이블이 있고요. 8핀 2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ARGB 연동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습니다. 요새 그래픽카드 다 무거워서 그래픽카드 지지대 하나쯤 있으면은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죠. 자, 액세서리 이 정도로 살펴보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그래픽카드 본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보석바 디자인의 전형이고, 물론 30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3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면에 이 아크릴 재질이 좀 더 투명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40세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고급스러움을 가미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하우징의 색깔도 메탈 느낌이란 건 동일하지만 조금 더 회색, 그리고 쥐색 이렇게 가까운 조금 더 무게감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전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빛이 나기도 하고 황갈색 느낌도 나가지고
어떤 그 특유의 색감의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이번 색감 같은 경우는 그런 호불호 없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색감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전면을 보면 그래픽카드가 이제 상당히 거대한데 뭐 요새 다 커다랗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EMTEC 이 그래픽카드 게임락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약 33cm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설치하면은 그거보다는 약간 짧게 나타나긴 하는데 대충 33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트리플 팬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쿨링팬이 3개가 있고 90mm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EMTEC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국내에서는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쿨링팬 중앙에 EMTEC 로고가 박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EMTEC에서 취급한 이 게임락이라는 제품은 펠릿 제품이고 EMTEC INC에서 이제 제품화를 통해서 탄생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여를 EMTEC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EMTEC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EMTEC 브랜드가 이렇게 잘 완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처럼 펠릿이 노출된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쿨링팬 3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는 이렇게 또 LED가 점등되는 이렇게 로고란이 있고요. 주포스 RTX,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임락이 있습니다. 당연히 RGB LED 점등되고 위쪽에 보조전원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16핀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가 그래픽카드의 거의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중앙 쪽에 위치한 이유는 사실상 기판 길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일부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터만 따로 연장 케이블로 해서 뭐 이쪽에 단다던가 그런 형태도 있는데 EMTEC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라이저 장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측면으로 장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정리에 유관상 거슬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자, 그다음 백플레이트. 당연히 금속 백플레이트고요. 뭐 알루미늄 합금 백플레이트다 이렇게 그 EMTEC 상품 DB 가보면 광고를 하고 있던데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 게임락 브랜드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기판이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다 히트싱크가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히트싱크에서 빨아들인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공도 아주 멋진 형태로 이렇게 다 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취향에 비추어 보면 백플레이트 디자인에서는 뭐 엄청나게 예술적이고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양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뭐 딱히 조금 아쉽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킷. EMTEC 상품 패키지 보면은 이제 이게 허니컴 구조라고 해서 벌집 구조죠. 이 벌집 구조가 육각형인데 일정한 면 안에 연속되는 어떤 공간 타공을 마련했을 때 이제 원형보다는 이렇게 허니컴 구조가 공간 효율이 좋다고 해서 어떤 PC 부품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열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이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는 허니컴 구조가 좋은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고, 출력 포트는 DP 포트, DP 1.4가 3개, HDMI 2.1 포트가 1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구성이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HDMI 포트가 이제 2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구성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떤 회색과 쥐색, 그리고 이제 EMTEC 보석바 특유의 외형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었고, 물론 보석바라는 외형 자체가 당연히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아직 장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빛이라든지 그런 연출을 보실 수 없지만, 실제로 컴퓨터에 장착하게 되면은 그래픽카드 전체에서 RGB LED가 점등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외형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화려한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석바 특유의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한 번쯤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외형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분해 통해서 히트싱크 그리고 PC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고요. 먼저 백플레이트 보겠습니다.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 백플레이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안쪽에는 이제 별도의 써멀 패드 구성은 없습니다. 써멀 패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B
히트싱크 이렇게 있는데 히트싱크부터 봐야겠죠. 네, 히트싱크 상당히 거대합니다. 지금 4070ti의 이제 TGP가 285W인데 EMTEC 게임락 제품은 이제 285W에서 상향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285W 레퍼런스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85W 정도의 이제 발열을 감당하기에는 뭐 충분한 크기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단순히 히트싱크와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PCB 기판이 휘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의 프레임을 여기 보시죠. 그 PCB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가지고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중앙에 GPU와 맞닿는 베이스는 네, 구리 베이스입니다. 근데 구리 베이스인데 이제 뭐 산화, 부식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금 처리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위로 메모리 모듈 서울 패드가 있고 이제 이쪽에는 전원부 서울 패드가 이제 초크랑 모스펫 모두 맞닿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트싱크만 보여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안쪽에 히트 파이프는 네, 총 8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전도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구성이라 볼 수 있고, 기판을 볼게요. 기판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네, 기판이 상당히 귀엽고 일단은 기판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만큼 쿨러는 큰데 기판이 작게 되면 나머지 공간은 히트싱크가 그대로 열 배출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백플레이트 영역처럼 말이죠. 그래서 PCB 기판은 작아서 나쁠 게 없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렇게 전원부가 쫙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12개, 네, 오른쪽에 2개 있어서 총 14페이지 구성이고요. 네, 드라이버 모스펫 그리고 AP콘 시리즈 커패시터가 탑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U는 RTX 4070ti이기 때문에 GPU는 104, 400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D104, 즉 AD102가 있고 103이 있고 104가 있는데 이 숫자가 작을수록 거대한 칩입니다. 그래서 102 같은 경우에는 4090, 103은 4080, 104는 4070ti로 탑재되고요. 대신 4070ti는 104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풀칩 구성을 띄고 있어서 7680개의 쿠다 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안 잊으셨죠? 원래 4070ti는 엔비디아가 4080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고 했던 물건이죠. 자, 그 다음 메모리는 12기가 구성이고요. 네,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GDDR6X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PCB 뒷면에 보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네,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모드, 사일런트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 이 퍼포먼스 모드와 사일런트 모드의 차이는 이론적인 스펙상 부스트 클럭 차이는 없고요. 온도와 소음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해를까지 모두 완료했으니까 다음은 퀘이 사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이고요. 네, 메모리는 DDR5 6200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3D마크 타임스파이고요. 익히 알려진 대로 3090ti와 비슷한 성능을 내어줍니다. 물론 점수상으로는 살짝 높긴 하지만 이게 4K 성능인 익스트림으로 넘어가면 3090ti보다 소폭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모드와 S모드 간의 바이오스상 부스트 클럭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역시 대동소이하고요.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 테스트입니다. 사이버펑크에서는 90ti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성능이네요. 다음은 데드스페이스. 데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90ti에 근접하긴 하지만 살짝 미세하게 떨어지는 성능입니다. 다음은 둠 이터널. 네, 둠 이터널에서는 벌칸 API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90ti보다는 조금 우세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로스트아크인데, 로스트아크는 국내 온라인 게임으로 GPU 사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QHD 해상도 수준으로는 CPU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픽 카드 간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변별력 있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배그고요. 배그에서도 90ti 대비해서는 이제 미세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저희가 온도를 측정해 봤어요. 먼저 P모드에서는 최대 67.6도, S모드에서는 69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S모드 같은 경우는 팬 속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소음 수치는 어떠냐? P모드에서는 41dB 정도, S모드에서는 약 36dB이 나와서 뭔가 성능 그리고 실질적인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S 모드를 강추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 온도인데요. P 모드일 때는 최대 69도, S 모드일 때는 70도가 나는데 S 모드일 때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무래도 쿨링팬 RPM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전원부 쿨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온도 자체는 아주 준수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 그래프입니다. 소비 전력은 P 모드와 S 모드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수치상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별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퀘이사전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테스트, 고주파 테스트 영역인데 저희가 체감 기준선을 RX 7900 XTX로 잡고 있습니다. XTX가 회색이고 EMTEC 4070 Ti가 이제 주황색인데 XTX 레퍼런스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주파가 특성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감적으로 봐도 약간의 그 코일 떨림은 비슷한 고주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물론 엄청나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체감되는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일단 4070 Ti 정상적으로 표기되고 있고 AD104 GPU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신 버전을 설치했고 부스트 클럭이 2610MH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지 않았고 순정, 즉 레퍼런스 클럭 그대로 2610MHz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신 스펙 뭐 다 알죠? GDDR6X,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즈 12GB 이런 게 있고, 어드밴스드 탭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바이오스 선택해 주시면 전력 제한 레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폴트가 285W, 맥시멈이 285W입니다. 즉 기본 설정된 285W에서 상향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 EMTEC 게임락 4070 Ti가 포트 로열 구동했을 때, 제가 이제 포트 로열을 구동한 이유는 워낙 부하 프로그램으로서 기능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클럭을 하거나 언더볼팅 할 때 포트 로열이 잘 돌아가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트 로열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로열을 고정해서 실질적인 부스트 클록, 그 다음에 GPU 온도, 소비 전력 이런 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상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언더볼팅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것들도 사전에 테스트한 거 있거든요. 그 사전 테스트한 공개 표도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로딩 바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로딩이 끝나면 곧 포트로열 렌더링이 시작되겠죠. 포트로열은 다이렉트X 12 API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RTX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많이 접목되잖아요.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게임 성능을 대변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이제 포트로열 로딩이 거의 끝나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상태 창이 뜨고 있죠. 이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모니터링 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리바 튜너인데 리바 튜너를 포함하고 있는 캡프레임 X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로딩이 시작됐어요. 일단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2610MHz인데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대부분 명시된 부스트 클럭보다는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10MHz가 아니라 2790MHz로 구동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펜 RPM은 약 1000rpm 초반, 1200rpm 정도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코어 온도는 64도에서 65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저 온도는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V램 온도도 60도대를 보이는 거 보니까 쿨링 성능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구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보시면 260W에서 아까 이제 280W 정도도 이제 순간적으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레퍼런스 상태에서 285W가 한계이기 때문에 285W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그런 클럭을 순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소비 전력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GPU 전압은 약 1.1V 정도가 인가되고 있네요. 일단은 보통 4070 Ti를 포트로열을 구동해 보면 13000점, 즉 13K를 넘는, 그 다음에 14K는 살짝 안 되는 그런 점수를 보여주는데 EMTEC 게임 락은 어떤 점수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GPU 부하가 지속되면서 클럭도 초반에는 2790MHz였는데 15MHz가 하락돼 2775
클럭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렌더링이 1분 40초를 지나고 있어서 곧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정상적인 점수가 나올까요? 네, 아주 훌륭한 점수 나왔네요. 일단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부스트 클럭이 2800까지는 안 되지만 2800에 근접하는 2775, 2790 이 정도 부스트 클럭이 나와져가지고 점수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여기서 간단하게 언더볼팅을 적용해서 점수와 그 다음에 쿨링 성능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4070 Ti 언더볼팅은 과거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EMTEC 4070 Ti 게이밍 프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 없이 바로 언더볼팅 적용하도록 할게요. 언더볼팅 세팅은 925mV에서 2625MHz를 세팅하는 그런 커브 값입니다. 자,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커브 값이 정렬되죠. 925mV에서 자, Y축이 2625MHz입니다. 일단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기본 상태에서 코어 전압이 1.1V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적용한 거는 925mV잖아요. 전압이 확실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물론 클럭이 조금 낮아졌더라도 어떤 소비 전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발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개선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자, 잠시 후에 로딩이 끝나고 나면은 과연 온도와 소비 전력은 얼만큼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이번에 지포스 40 시리즈는 4070 Ti 뿐만 아니라 4080, 4090도 모두 뭔가 스펙상 내세우고 있는 소비전력보다는 실제 소비전력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성비 면에서는 지포스 30 시리즈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언더볼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70 Ti 언더볼팅 적용됐고요. 이제 로딩이 끝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925mV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하면 0.93V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은 200W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190W 전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심지어 총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제로 팬에서 멈춰 있다가 지금 막 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1100rpm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후반에 가면은 RPM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이 돌기 시작하니까 GPU 온도도 초반에 60도 정도까지 나오다가 다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2625MHz를 잘 유지하고 있고 GPU 온도도 60도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발열이 모두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VRAM 온도도 낮아졌겠죠. 지금 60도에서 62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전력 자체가 260에서 280W를 보이다가 지금 200W 언더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 절감이 확실히 나와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 다음에 전성비를 추구하신 분들한테는 언더볼팅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세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렌더링 타임이 1분 30초 정도 지나고 있어서 곧 있으면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 13,900점 정도가 나왔으니까 언더볼팅을 했을 때에도 적어도 13K 정도는 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문 열고 내려오면 끝납니다. 자, 점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로딩바 돌아가고 13,354점 정말 좋은 점수예요. 이렇게 소비 전력을 확 다운시키면서도 이제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언더볼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는 메모리 클럭도 1000 이상 오버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점수, 즉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정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취향 존중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커스텀해서 세팅해서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지금 사전에 테스트한 표를 하나 공유 드리는데 900mV에서
그 다음에 1V까지 각 전압별 포트로열이 통과 가능했던 최대 클록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4070 Ti를 언더볼팅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한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4070 Ti와 정확히 매칭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보다 조금 더 통과 클록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압별 통과 클록의 편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EM택의 RTX 4070 Ti 게임락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4070 Ti를 얘기를 하자면 4070 Ti는 이미 평가가 끝난 제품이에요. 물론 초기 출시할 때 엔비디아가 이제 이거를 원래 4080 12기가로 내놓으려 했다가 이제 리네이밍을 해서 조금 더 발표된 가격보다 낮게 출시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제품 외적인 요소를 제쳐두고 나면 4070 Ti가 현재 40 시리즈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성능 역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전세대 3090 Ti와도 겨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물론 4K 해상도로 가게 되면은 메모리 대역폭의 문제로 90ti보다는 성능이 미세하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물론 게임에 따라서는 4070 Ti가 앞서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4K 해상도에서는 90ti는 안 된다. 이게 정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성비로 접근하면 상대가 안 되죠. 90ti 같은 경우는 무려 450W를 소모합니다. 실제 소비 전력도 450W를 거의 건드리는, 천장을 건드리는 그런 소비자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4090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성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고, 게다가 언더볼팅까지 적용하면은 효율 면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고성능을 추구하고 어떤 전성비까지 챙기려고 한다, 그럴 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EM택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EM택 게임락 제품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팩토리 오버클럭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제품 마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초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준수한 품질에서 조금 더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EM택 브랜드의 어떤 신뢰성, 그런 걸 무기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초저가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준수한 가격대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M택 브랜드를 선택하시고자 할 때는 본인이 EM택의 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지인 컴퓨터, 지인 견적을 할 때도 조금 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보석바 디자인, 제가 처음 이 보석바 에디션을 봤을 때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고, 이게 과연 시장에서 통할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특유의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이제 전세대 대비해서 전반적인 어떤 고급스러운 무게감이 증대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변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오늘 살펴본 4070 Ti 제품처럼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